최근 GRDP를 조사한 결과 포항이 경북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합니다.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수천만 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전 경주시장 예비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잡혔습니다. 경주와 포항에서 잇따른 강진으로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월성원전에서 지진과 원전 사고를 가정해 대규모 대후훈련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의 지난 5년간 GRDP, 즉 지역 내 총 생산 추계 결과 포항만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산업 구조가 단순한 데다 정치인과 단체장들이 미래 성장 동력을 찾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이 도청 홈페이지에 게재한 2015년 지역 내 총생산 현황입니다. 구미시가 27조 9천억 원, 포항시 16조 9천억 원, 두 도시가 도내 GRDP의 절반을 담당했고 원전 발전량이 증가한 경주도 9조 6천억 원으로 3위에 올랐습니다. 외견상 괜찮아 보이지만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상황이 심각합니다. 포항시만 마이너스 0.6%를 기록한 겁니다. 포항 경제의 침체 원인은 철강 산업의 불황과 주택 경기 부진, 관광 유통업의 경쟁력 부재 등이 겹쳤습니다. 철강 부분에만 너무 집중을 하고 그동안 재미를 봤기 때문에 그 과거 향수를 어쩌면은 빨리 놓지 못한 그런 것이 아마 지금의 어려움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2010년부터 15년까지는 이명박 대통령 재임 기간과 겹칩니다. 대통령 배출 도시라는 정치적 승리감에 도취해 전통 산업의 경쟁력을 다지지 못했고 산업 다변화 기회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도시이고 그다음에 국회 부의장도 있었고 또 대통령의 친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시장 그리고 국회의원들, 시도의원들까지 모두 윗선에 찬 그런 허위 경제 발표를 하고 2016년 이후 체감 경기는 더 악화돼 포항이 경북 제1의 도시 위상을 잃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포항시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은 역점 사업들도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지역 경제에 도리어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동해선 철도 건설과 영일만항 활성화 등 남북 화해 국면이 포항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위안론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포항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대책 보고회에서 재정 신속 집행이나 포항사랑 상품권 추가 발행 등 효과가 미약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대책들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방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전 경주시장 예비후보 63살 이 모 씨와 선거운동원 등 3명을 구속하고 또 다른 선거운동원 3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차명 계좌로 자금을 관리하면서 선거 경비 명목으로 선거운동원 4명에게 3,600여만 원을 제공하고 주민 100여 명에게 청와대 기념품 630만 원어치를 제공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또 선거운동원들의 자금 사용처도 수사할 예정입니다. 일본이 오늘 발표한 2018년 외교 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 경북도의회가 반복되는 독도 왜곡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는 일본은 왜곡 날조된 문구를 즉각 삭제하고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해드리는 동네 일꾼 제대로 뽑읍시다 연속기획. 오늘은 경북도의원 포항 3선거구에 어떤 후보가 출마했는지 살펴봅니다. 이곳에는 뚜렷한 개성을 가진 4명의 후보가 출마해 지역 도의원 선거구 가운데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경북도의원 포항 제3선거구는 원도시민 죽도동과 중앙동, 그리고 바다를 끼고 있는 두호동과 환여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주영 후보는 안전도시 포항을 건설하겠다며 안전모를 쓰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경북도당 비정규직 철폐특별위원장과 포항시 태극권연합회 회장을 지낸 전 후보는 원도심 재생에 힘쓰는 한편 두호동과 환여동을 해양스포츠 체험특구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면 정치 달라집니다. 이젠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여당 후보로서 지역 발전 확실하게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의회 의장을 2번 역임한 279 후보는 이번엔 도의회로 활동 무대를 넓혀
포항 발전을 이끌겠다는 각오입니다. 이 후보는 죽도시장 현대화 사업을 완성해 글로벌 명품 시장으로 도약시키고 도심 재생 뉴딜 사업 추진과 영일만 관광특구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죽도중앙도호환연은 포항의 역사의 심장입니다. 그 심장이 20년 전부터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에 걸친 시의회 의장 경험을 바탕으로 포항의 심장이 다시 힘차게 뛰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지역 도의원 최연소 도전자인 정의당 이솔 후보는 SNS용 홍보물을 직접 제작하는 등 다른 후보와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포항 캠퍼스 유치와 포항 지역 기업에서 포항 출신 청년 고용 시 보조금 지급 추진 등 청년이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파격적인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청년이 없는 도시는 미래가 없고 미래가 없는 도시는 청년이 살 수 없습니다. 청년들이 터를 잡고 살아갈 수 있는 포항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고 4선 도의원에 도전하는 무소속 장두 후보는 이번에 당선되면 경북 도의회 의장이 되어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장 후보는 역사, 문화, 자연사 박물관을 포항에 유치하는 한편 포항 동해안 발전본부를 반드시 공무원 500명 이상이 근무하는 경상북도 제2청사로 승격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자기가 도의원 공천만 받으면 이긴다 하는 이 자세, 이게 석은 게 아닌가. 자유한국당의 전략 공천이 잘못됐다. 내가 무소속으로서 분명히 이기고 말겠다 하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집권 여당의 후보와 지역에서 상당한 인지도가 있는 2명의 후보, 그리고 지역 최연소 후보가 맞붙은 도의원 포항 제3선거구. 포항 제3선거구는 경북의 다른 도의원 선거구와는 달리 누가 당선될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당한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 3만 6천여 명에게 지원되던 의료급여 서비스가 오늘 종료됐지만 의료보험 자격을 변경하는 전산 처리가 지연돼 일선병의원에서 큰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포항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따르면 피해 주민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이 끝나면서 기존의 지역보험과 직장보험 가입자로 신분을 환원시키는 전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많아 3, 4일 이상 지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때문에 일선병원에서는 전산 처리 지연으로 의료보험 자격이 변경되지 않은 환자에 대해 일일이 자격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등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경북도 교육감 선거에는 모두 5명의 후보가 출마해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과 고교 평준화 등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후보들이 어떤 공약을 내놓고 있는지 비교해봤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교육감 선거의 단골 쟁점이던 무상급식은 후보별 입장차가 많이 좁혀졌습니다. 보수 측인 안상섭, 이경희, 임종식 후보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고 진보 진영인 이찬규 후보는 무상급식을 넘어 무상교육으로 논의를 넓히자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중도를 표방한 장규열 후보는 예산과 속도를 감안하자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영우 교육감 10년에 대해선 교육청 출신인 이경희, 임종식 후보가 비교적 후하게 평가했지만 나머지 세 후보는 대체적으로 비판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학생 인권조례 제정에 대해선 안상섭, 이찬규, 장규열 후보가 필요성에 공감한 반면 이경희, 임종식 후보는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고교 평준화 확대는 임종식 후보를 제외한 4 후보가 모두 찬성, 전교조 합법화는 이찬규 후보만 찬성,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은 이경희 후보만 찬성 입장을 나타내 보수 후보들 간에도 현안에 대한 견해차가 점차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오늘부터 사흘간 포항 야구장에서 LG 트윈스를 상대로 주중 3연전을 치릅니다. 삼성에게 포항은 약속의 땅으로 불리며 매 시즌 선전을 한 만큼 꼴찌 탈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올 시즌 삼성의 홈 경기 중 6경기가 포항 야구장에서 열리는 가운데 삼성은 오는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롯데 자이언츠와 한 차례 더 3연전을 갖습니다. 원전이 밀집한 경북 동해안의 주민들은 최근 잇단 지진으로 원전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큰데요. 경주 월성원전에서는 강진으로 중대 사고가 발생한 상황을 가상해 대규모 대응 훈련이 펼쳐졌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규모 7.2의 지진이 강타한 월성원전.
현재 원자로 건물 내 압력이 지속 상승하고 있으며 원자로 건물 격리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송전탑 파손과 비상발전기 고장으로 전원이 완전히 상실되면서 원자로가 과열되고 방사능이 누출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합니다. 곧바로 이동형 냉각수 펌프 차량과 발전차가 도로 위 장애물을 제거한 뒤 현장에 도착해 냉각수 공급에 성공하고 마침내 위기 상황을 모면합니다. 사고 발생과 함께 주민들도 긴급히 대피하고 방사능에 피폭된 주민들은 응급 조치를 받습니다. 최근 경주와 포항에서 강한 지진이 잇따르면서 올해 훈련은 중대사고 대처와 주민 대피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오늘 훈련의 메시지는 관계기관 간의 협업, 그다음에 주민들의 안전한 대피 및 소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훈련은 경주시와 군부대 등 관련 기관들이 대거 참가하는 연합훈련 방식으로 정부의 원전 사고 매뉴얼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해양수산청은 국가어항인 울진 오산항을 수산업과 해양레포츠가 공존하는 다목적 어항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이달부터 7억 원을 투입해 오산항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실시 설계를 하고 추후 예산을 확보해 오산항을 울진의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바로 공급해주는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4곳이 추가로 문을 엽니다. 로컬푸드 매장 운영을 준비 중인 곳은 경주 불국사 농협과 울진 농협, 청도 농협 등 4곳입니다. 현재 경북에서는 경주 천북 농협과 칠곡 북삼 농협 등 6곳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항의 낮 기온이 33.1도로 치솟으면서 전국에서 가장 더웠습니다. 내일부터는 비구름이 몰려오겠는데요. 이 비는 금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덥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하루였죠. 포항이 낮 최고 기온 33.1도로 올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내일도 후텁지근한 날씨는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기온 20도 안팎으로 높게 출발을 하겠고 낮이 되면 24도에서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낮 사이에는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입니다. 계속 나쁨 수준을 보였던 미세먼지는 비가 내리면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부터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18도에서 20도, 낮 기온은 24도에서 2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종일 흐린 가운데 울릉도에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8도, 독도 16도, 낮이 되면 울릉도 20도, 독도 17도입니다. 동해 중부 앞바다에는 오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오후부터 동해 전해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된 비는 금요일 오전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